안녕하세요. 다이룸 센터입니다. 앞선 편에서는 발표 불안 지속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렸죠? 이번에는 발표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. 발표 불안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. 심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 이유를 지닌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. 첫 번째는 발표에 대한 나쁜 기억, 소위 발표 트라우마를 지닌 경우입니다. 두 번째는 발표 불안이 생기기 쉬운 성격적 요소로 인한 경우입니다. 세 번째는 스스로와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삶의 나쁜 기억, 즉 자존감의 생채기를 내는 트라우마입니다. 오늘은 이 중 첫 번째, 발표에 대한 나쁜 기억, 즉 발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표 불안을 지니신 분들 중에 발표를 망친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자라보고 놀란 가슴,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발표에 대한 안 좋았던 기억이 그 개인에게는 강도 높은 충격이 되어 트라우마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. 그로 인해 그 이후의 발표 상황에서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.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. 일 하나는 똑부러지다 못해 칼같이 해내고 주변 사람에게도 정확하다고 소문난 이 과장. 그녀에게는 남들에게는 차마 말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. 어린 시절부터 이 과장은 공부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는 적극적인 학생이었습니다. 친구들 사이에서도 활발하고 주도적이어서 그 누구도 심지어 어린 시절의 이 과장조차도 자신이 발표 불안이라는 것이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. 하지만 이 과장은 언젠가부터 발표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어졌는데요. 과연 이 과장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? 1대1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이 과장에게 발표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시간, 선생님이 갑자기 고등학생 이 과장을 불러 책을 읽도록 시켰습니다.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려서 누가 들어도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. 반 아이들도 선생님조차도 그 목소리를 듣고 킥킥거리거나 웃기 시작했죠. 그때부터였습니다. 또다시 아이들 앞에서 책을 읽게 될까봐 걱정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발표 역시도 두려워지기 시작했죠.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표를 해야 하는 날이면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, 태연한 척 했지만 며칠 전부터 불안과 긴장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발표 당일에는 청심환을 먹고 난리도 아니었죠. 문제는 대학에서도 발표가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. 전공 과제로 자신이 조사한 것을 발표해야 하는 수업이었습니다. 대학생이 된 이 과장은 자신이 긴장하면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린다는 것을 아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자신의 불안이 자신의 치부가 들키게 될까봐 더 무섭고 더 두려워졌습니다. 대학생이 된 이 과장은 청심환으로도 되지 않자 화장실에서 몰래 숨어 술을 마시고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. 취업을 한 후에는 일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이 과장은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연차가 높아지고 실력이 좋아지자 이 과장은 점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일이 주어지기 시작했고 이 과장의 걱정은 늘어만 갔습니다. 일만 잘하면 숨기고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다 팀장이라도 되면 더 발표할 기회들이 더 많아지겠지? 이러다 내가 발표 불안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건 아닐까? 밑에 직원들은 내가 이렇게 긴장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.
안 그래도 말 많은 동네에서 사람들이 날 비웃으면 어떡하지? 부장님도 나한테 실망하는 거 아닐까? 일 하나만 가지고 나를 평가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. 그렇다고 발표 불안 때문에 승진을 포기해? 그건 또 죽어도 싫어. 왜 나는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말을 못하지? 이 과장은 자신의 이러한 발표 불안이 고등학교 때 그 기억으로부터 기인되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. 물론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 너무 오래된 지나간 과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. 하지만 다이룸 센터에서 1대1로 자신의 걱정과 기억을 조절하는 상담과 훈련을 받은 후 고등학교 때의 발표 불안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러자 현재의 불안 증상들이 완화되기 시작했고 유사한 발표 불안 기억들을 지우고 나자 발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발표 트라우마는 이렇게 우리가 지닌 발표 불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곤 하는데요. 하지만 이런 발표 트라우마도 적절한 훈련과 방법을 통해서 극복하면 충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. 다음번에는 발표 불안이 생기기 쉬운 또 다른 원인, 즉 발표 불안이 걸리기 쉬운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예정이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. 여기까지 다이룸 센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